늦은 오후, 바람이 잔잔하게 스치는 작은 공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풍경은 고요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뜻하던 커피는 식어가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이 떠다녔죠. 나이가 들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오히려 더 짙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마음 한구석이 늘 눅눅하게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전거를 타던 한 소년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울음을 터뜨렸지만 잠시 후 그는 금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마치 방금 넘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웃으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금세 잊고 다시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까? 그 순간 아주 작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마음의 평온이란 큰 비밀이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노인은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구나. 지나온 세월이 많아지면 마음도 자연스레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소년의 모습은 말없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마음의 무게란 우리가 쥐고 놓지 못해서 무거워진 것일 뿐, 사실은 언제든 털어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조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노인은 마음속에 조용한 약속을 하나 새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겠다고. 평온이란 먼 곳에서 찾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지혜라는 사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불안,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까라는 질문.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철학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차근히 찾아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조용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다. 세상 풍파를 다 겪었으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60대가 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린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이 하루 종일 마음을 뒤흔들고 밤이 깊으면 문득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잠을 깨우기도 한다. 마치 마음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감각기관처럼 변한 것 같다. 그날도 그랬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다. 이름은 박선호.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이다. 늘 일정이 있었고 늘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상한 공허함이 따라왔다. 이제는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자꾸만 사소한 걱정으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막상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딱히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복잡했다. 가볍게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손주가 할아버지, 왜 자꾸 잊어? 라고 말했던 순간도 계속 떠올랐다.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겠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진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런 날 오후, 그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걷는 동안에도 마음이 조용히 뒤틀렸다.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의 얼굴. 한 번 큰 실수를 했던 후배에게 박선우는 그때 무척 차갑게 말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다. 이상하게 그 후배의 표정이 또렷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기억이 나는 걸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걷는 걸 멈추고 이렇게 쉬어가면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지. 그는 그 말이 마치 자기 마음을 모두 들킨 것처럼 느껴졌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함 자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 말은 선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마음의 소란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조용히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60대의 마음이란 상처가 많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과거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소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잡음처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할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편안해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선우는 공원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함 자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그 말은 하나의 씨앗처럼 그의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에도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런데 선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다. 속이 울렁이는 것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에는 또다시 어지러운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다. 아내가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무슨 생각해?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냥 생각 좀 했어. 라고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젊었을 때 즐겨 읽었던 철학자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그가 했던 말이 갑자기 선우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는 이 문장이 왜 지금 떠오른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이 요즘 자신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은퇴했기 때문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은퇴라는 사건 자체가 선우를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기다려왔다. 늘 바쁘게 살았던 인생에 쉼표를 찍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불안은 무엇인가? 그는 점점 더 선명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사실은 네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인정한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라면 그 시선을 바꾸는 것도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걷다 보니 나무도 하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이상하게 평화롭게 보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철학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라. 이 말은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어느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하고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와도 비슷했다. 바꿀 수 없는 건 나이, 지나간 시간, 이미 말해버린 말들, 이미 떠나간 사람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잦아들었다. 여전히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이 자신을 압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빈자리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자리는 불안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선우는 깨달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소란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 마치 오래된 방의 창문을 처음으로 완전히 열어젖힌 것처럼 공기가 바뀌었다. 그 공기 속에는 오래전 철학자들이 말했던 지혜가 천천히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후 선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이었지만 그는 묘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동네 길을 걸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고 그 덕분에 마음의 무게가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날은 공원 대신 오래전 다니던 회사 근처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은퇴 후 그곳을 제대로 찾아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괜히 쓸쓸할 것 같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곳을 걸어보고 싶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진 것이다. 회사를 향해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싸우며 토론하던 순간들, 실적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야 했던 날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허탈하게 웃던 저녁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흔들리는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가장 또렷하게 떠오른 얼굴은 그 후배였다. 한 번 실수했을 때 자신이 무심하게 날렸던 말 한마디. 혹독하게 들었을 그 말이 그 후배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그 후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결국 연락도 끊겼다. 선우는 그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섰다. 이제는 건물 외관도 조금 바뀌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대부분 낯설었다. 그곳은 여전히 업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선우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뛰어다녔던 장소가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잠시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서 차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갑자기 오래된 감정이 밀려들었다. 회사에서 마음이 너무 바빠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억누르느라 외면했던 미안함들,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쉬움들. 마치 마음의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을까? 며칠 뒤 선우는 공원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함 자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그 말은 하나의 씨앗처럼 그의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에도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런데 선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다. 속이 울렁이는 것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에는 또다시 어지러운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다. 아내가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무슨 생각해?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생각 좀 했어. 라고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젊었을 때 즐겨 읽었던 철학자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그가 했던 말이 갑자기 선우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는 이 문장이 왜 지금 떠오른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이 요즘 자신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은퇴했기 때문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은퇴라는 사건 자체가 선우를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기다려왔다. 늘 바쁘게 살았던 인생에 쉼표를 찍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불안은 무엇인가? 그는 점점 더 선명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사실은 네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인정한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라면 그 시선을 바꾸는 것도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걷다 보니 나무도 하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이상하게 평화롭게 보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철학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라. 이 말은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어느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하고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와도 비슷했다. 바꿀 수 없는 건 나이, 지나간 시간, 이미 말해버린 말들, 이미 떠나간 사람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잦아들었다. 여전히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이 자신을 압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빈자리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자리는 불안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선우는 깨달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소란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 마치 오래된 방의 창문을 처음으로 완전히 열어젖힌 것처럼 공기가 바뀌었다. 그 공기 속에는 오래전 철학자들이 말했던 지혜가 천천히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후 선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이었지만 그는 묘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동네 길을 걸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고 그 덕분에 마음의 무게가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날은 공원 대신 오래전 다니던 회사 근처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은퇴 후 그곳을 제대로 찾아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괜히 쓸쓸할 것 같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곳을 걸어보고 싶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진 것이다. 회사를 향해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싸우며 토론하던 순간들, 실적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야 했던 날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허탈하게 웃던 저녁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흔들리는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가장 또렷하게 떠오른 얼굴은 그 후배였다. 한 번 실수했을 때 자신이 무심하게 날렸던 말 한마디. 혹독하게 들었을 그 말이 그 후배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았을까? 그 생각을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그 후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결국 연락도 끊겼다. 선우는 그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섰다. 이제는 건물 외관도 조금 바뀌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대부분 낯설었다. 그곳은 여전히 업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선우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뛰어다녔던 장소가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잠시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서 차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갑자기 오래된 감정이 밀려들었다. 회사에서 마음이 너무 바빠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억누르느라 외면했던 미안함들,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쉬움들. 마치 마음의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을까? 그 순간 철학자 미셸 드몽테뉴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그 말은 선우에게 묵직하게 다가왔다. 오래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깊숙이 밀어넣어 보이지 않게 만든 것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불쑥불쑥 떠오르며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아쉽고 더 후회되고 더 미안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깨달았다. 이 오래된 감정들까지도 결국 나의 일부라는 것을. 과거를 지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나라는 사람의 한 장면으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다. 후배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해보기로. 혹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만이라도 미안함을 솔직하게 마주해보기로. 그동안 회피했던 감정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쉴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숍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확실히 가벼워져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마음의 짐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지난 나에게 있다고.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일은 결국 그 옛날의 나를 다시 한번 껴안아주는 것이라고. 선우는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근처를 걸었던 그날 이후 선우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순간들 앞에서 잠시 멈추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튼을 젖힐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 식탁 위에서 조용히 김을 올리는 따뜻한 국, 동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짧은 인사.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풍경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걸었다. 아내는 반찬거리를 고르느라 분주했고, 선우는 그 옆에서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장은 늘 분주했지만, 그는 그 분주함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평화를 느꼈다. 가판대 뒤에서 가끔 손을 털고 팔을 주무르던 어르신, 물건을 고르며 서로 흥정을 벌이는 사람들, 장바구니를 끌고 지나가는 동네 분들의 천천한 발걸음.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 살아야 한다고 믿어온 걸까? 젊었을 때 그는 늘 시간에 쫓겼다. 실적, 마감, 책임, 기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습관은 은퇴한 뒤에도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느리게 움직이면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이 따라왔다. 그러나 시장을 걷는 그 순간, 그는 느린 걸음 속에서도 삶이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시장 한쪽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던 노인이 선우를 보며 말했다. 천천히 고르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었지만 이상하게 그의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다. 평생 시간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은 거의 철학에 가까운 울림이었다. 붕어빵을 하나 건네받은 뒤 선우는 아내를 따라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붕어빵 속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답내가 손끝까지 온기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였지.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그는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동안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마치 느리게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삶도 저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흘러가는 것일 뿐, 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거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다. 삶은 나를 기다려줬는데 나는 평생 삶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 말은 어느 철학자의 것일 수도 있고, 책에서 읽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지금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느리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느리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어떤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빠르게 살던 시절에는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어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쁘지 않은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마음이 말한다.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잠들기 직전,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하루는 참 고요하고 좋았어. 그것은 거창한 사건도 큰 변화도 아니었다. 단지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잦아들기 시작한 날이었다. 느리게 사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던 어느 날, 선우는 문득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고 싶어졌다. 집안 깊숙한 벽장 속에서 먼지 쌓인 박스를 꺼낼 때 아내가 물었다. 갑자기 그걸 왜 찾아?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예전에 쓴 것들 좀 보고 싶어서. 박스를 열자 오래된 수첩, 다이어리, 회사 명함, 사진들이 차곡차곡 나왔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이미 노랗게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흐릿해졌지만 그 속엔 정확히 당시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수첩을 넘기던 선우는 어느 페이지 앞에서 손을 멈췄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후배에게 말을 너무 세게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 마음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 아래엔 작게, 정말 작게 적힌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우의 마음은 조용한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너무 잊고 싶어서 잊어버렸던, 혹은 외면하려 했던 그때의 나를 다시 마주했다. 바쁘고 지쳤던 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소리치던 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 혼자 후회했던 나. 그 모든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지만 지울 수 없는 나의 역사였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조심스레 덮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다, 선우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었다. 평생 남에게는 넉넉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건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그때 선우는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은 잘 배워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은 늦게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선우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비난이 오래 자리하고 있었다. 좀 더 잘할걸.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한참 동안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그때의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최선이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더라도 당시의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솔직한 몸부림이었다는 것. 창가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햇빛이 가슴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주먹을 처음으로 풀어내는 순간처럼. 그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괜찮다.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 공원 좀 일찍 나갈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지. 요즘 당신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 그 말에 선우는 할 말이 잠시 막혔다.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웃어버렸다. 정말 그랬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질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아내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공원 전체가 부드러운 새벽빛에 잠겨 있었다. 잔디 위에 내려앉은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서 새가 조용한 소리를 냈다. 그 풍경 속을 걷는 동안 선우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방 하나를 천천히 둘러보는 기분이었다. 깨끗해진 방, 여유로운 공간, 숨 쉬는 곳. 그동안 그는 마음속 방을 너무 많은 걱정과 무거운 감정들로 가득 채워두었고 그 방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이다.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그 질문은 부드러웠다. 호기심도 걱정도 아닌 다만 오랜 세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선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냥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어. 아내는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선우에게는 큰 변화였다. 평생 그는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방법도 몰랐다. 바쁘게 살며 넘어가고 아프면 참고 후회는 가슴속에만 묻어두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그것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무거워졌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공원을 걸으면서 선우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 모습이었다. 그 의자는 텅 빈 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 그는 생각했다. 내 마음에도 저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수많은 감정과 걱정과 관찰들로 마음속 공간이 꽉 차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그 공간이 꽉 차도 괜찮다. 힘이 있고 다시 정리할 여력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간을 조금 비워야만 새로운 걸 들릴 수 있고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다. 이 공간을 비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침 햇빛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 오래된 감정을 마주하며 눈 한 번 감아주는 것,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 걸음을 멈춘 선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손등 위에서 햇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이 모든 풍경이 그동안 자신이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우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속으로 말했다. 내 마음이 머물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깊은 평온을 느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 감정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머물 공간을 찾은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당신, 근데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어. 눈빛이 말랑해졌다고 해야 하나?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요즘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증거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이렇게 적었다. 오늘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은 순간,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방 노인은 마당 한쪽에 놓인 오래된 평상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고 해는 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오후의 기운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목덜미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늙은 개 마루가 따라오다 말고 뒤에서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 문을 열자 괜히 집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들이 남기고 간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는 응원합니다. 어린애가 쓰듯 투박하지만 성실한 글씨체였다.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 몇 줄에 세상의 모든 고민이 응축된 것만 같았다. 그는 메모를 떼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인 뒤 전기포트를 올렸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았지만 사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차 한 잔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라는 건 대개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반복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워왔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잔을 들고 다시 마루 앞 평상으로 걸어 나왔다. 차를 들이키자 목을 타고 안락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런데도 그는 어딘가 모르게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젊은 날엔 이런 고민도, 이런 갈등도 귀찮아서 멀리했던 그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마음이란 게 얼마나 미묘하고 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평상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아침에 만났던 두 인물이 떠올랐다. 질문을 던지던 청년과 그 곁에서 미소 짓던 노인. 그들은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일 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말투와 분위기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들이 했던 말, 그 짧은 대화를 잊기가 어려웠다. 특히 노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마음이란 건 자네가 붙잡는 만큼 흔들린다네. 그 말이 자꾸 걸렸다. 붙잡는 만큼 흔들린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박 노인은 차를 천천히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동안의 삶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맞벌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시간들, 불안정한 직장 생활, 결혼 후 겪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 그리고 퇴직 후의 허전함.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습관처럼 붙잡고 살아온 자신을 보았다. 마치 그게 없으면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아서, 아니면 걱정이라도 해야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붙잡는 만큼 흔들린다. 그건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 불안과 걱정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닐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걸까? 그는 차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놓아버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그의 말을 실어날랐다. 그 순간 그의 시선 끝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까 산길에서 사라졌던 두 사람, 아니 정확히는 그 노인이 집 근처 좁은 길을 따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박 노인은 놀랍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갑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왜 반가운지조차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오래전 잊어버렸던 질문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혹시 다시 오신 겁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마음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박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평상으로 안내했다. 차가 아직 따뜻하게 식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참 좋은 곳일세.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 박 노인은 의미를 잡기 어려운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까 하신 말 마음이 붙잡는 만큼 흔들린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자네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네. 그 순간 박 노인은 자신 안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은 불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입을 열어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부터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미듯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무게가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사실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진 건 한두 해 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차잔을 감싸 쥔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꺼냈다. 퇴직한 뒤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편안하지가 않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 넓은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 제가 뭔가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남들은 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멈춰버린 것 같고, 일할 때는 그렇게 바쁘다, 힘들다 했으면서도 막상 그 바쁨이 사라지니 허전함이 들고 참 우습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습지 않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세. 사람은 역할을 잃으면 방향도 함께 잃게 되지. 그 말에 박 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짐 하나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만큼은 아니잖아요. 사소한 병원을 가도 괜히 더 걱정되고 손주 녀석들한테서도 예전 같은 활기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쓸모라 노인은 그 단어를 조심스레 굴려보듯 말했다. 자네는 평생 남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 아닌가? 가족에게, 직장에게, 세상에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쓸모없다는 평가를 자신에게 내리는 것, 그건 참 아픈 일이지. 박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올렸다. 요즘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막상 어떻게 내 마음을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조용히 박 노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다. 자네가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건 시간이 아니네. 그럼 뭔가요? 자네 자신일세. 박 노인은 순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정확했다. 마치 그의 마음속 한 귀퉁이, 오랫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곳을 짚어낸 느낌이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이 맡아온 역할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젊을 때는 아버지로, 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고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고. 박 노인은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해가 더 기울어 어딘가 붉은 빛이 늘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했다. 지금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일세. 평생 동안 바깥의 일로 나를 단단하게 세워왔으니 그 바깥이 멈추자 안쪽이 드러난 것뿐이네. 박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평생 바깥만 보고 살았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자네가 할 일은 바깥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일세.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꺼냈다. 자네가 아까 내 말이 궁금하다고 했지? 마음은 붙잡는 만큼 흔들린다. 그 말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한 거네. 박 노인은 숨을 삼켰다. 드디어 그가 궁금해하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다. 노인은 차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물과 같네. 그냥 두면 잔잔하지. 그런데 자네가 계속 젓고 흔들어대면 물결이 일어나고 탁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계속 불안, 걱정, 후회 같은 걸 붙잡고 흔들어대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 말에 평상이 잠시 가벼운 침묵에 잠겼다.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박 노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안 흔들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 답은 자네가 찾은 이야기 속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마음을 푸는 열쇠는 보통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곳에 있게 마련이거든.
박 노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 아직은 완전히 알 수 없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 때가 되었다는 듯. 그때 마루 끝에서 마루가 낮게 컹 하고 울었다. 평범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에 작은 전환을 주는 듯했다. 노인은 개를 보며 살짝 웃었다. 자네와 나 그리고 저 친구까지 모두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들이지. 박 노인은 조금 더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이야기의 속도가 느린 듯하지만 어딘가 흐름이 생기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더 듣고 싶어졌다. 노인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박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아주 오래된 철학자들에 관한 이야기일세. 이 이야기 속에 자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옛날 이야기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눈앞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고 지나가는 그 작은 동작조차 박 노인에게는 묘하게 의미 있게 느껴졌다. 마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경험으로 전해지는 무엇이 될 것임을 예고하듯.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야기네. 노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 중에서도 나는 특히 한 철학자의 태도를 좋아한다네. 바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지. 박 노인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 이름이 낯설어서라기보다는 노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어느새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네. 자유도 없었고 몸도 온전치 않았고 부유함이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 그런데도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단단했고 평온한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물었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노인은 잔 속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그때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 있네. 아주 간단한 말이었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면 된다. 박 노인은 그 말이 익숙한 듯도 하고 너무 단순한 듯도 해서 잠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거 흔히들 하는 말 아닌가요?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꾼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게 참 어렵더군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겨버리지. 하지만 정작 단순한 말일수록 삶 속에 깊이 스며드는 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네. 그리고 노인은 박 노인의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도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네. 말은 알고 있지만 아직 마음은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 박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은 결국 이거라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것. 사람들은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남의 평가, 세상의 변화, 나이 등, 지나간 과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그런데 그런 걸 붙잡는 순간 마음은 반드시 흔들리네. 박 노인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던 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그 또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슬며시 스쳤다. 노인은 말했다. 자네가 요즘 느끼는 불편함, 허전함, 두려움 같은 것들. 그 중에서 자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는가? 박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전부 한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저 다 짐처럼요. 그렇겠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 그걸 한꺼번에 들여다보려고 하지. 그런데 마음이란 건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법이네. 마치 실타래를 세 개 잡고 흔들면 더 엉키는 것처럼. 박 노인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스쳤다. 그 비유가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네.
먼저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문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인가? 이 질문만 제대로 던져도 마음의 절반은 이미 정리된 거라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속말이 흘러나왔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네요. 그렇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뛰어다니고 책임지고 걱정하고 일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 박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는 바늘처럼 깊숙이 들어왔다. 노인은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그거라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의 절반 이상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채워두고 살아가지.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 노인은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노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이야기, 마음의 방을 정리하는 방법들, 철학자들이 말한 내려놓음의 기술을 들려줄 준비를 하는 듯 했다. 좋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더 깊어졌고, 박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중요한 문을 열기 직전의 순간처럼. 노인은 잠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여행자가 중요한 순간 앞에 선 듯한 잔잔한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그 분위기가 어떤 전환점을 알리는 것임을 느꼈다. 마치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실질적인 열쇠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착각하지.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방치하는 것 아닌가? 관심을 끄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런데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네. 박 노인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자네 같은 사람일수록 내려놓는 걸 어려워하지. 노인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평생 책임감으로 살아왔거든. 가족도 챙기고, 직장도 지키고, 남들은 포기하는 일도 끝까지 해내고. 그러다 보니 놓는다는 말만 들어도 어딘가 죄책감이 먼저 찾아오지. 박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그는 늘 놓치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을 주었다. 노인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쥐고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네. 오히려 손을 풀어주는 지점에서 찾아오지. 물이 가만히 있으려면 우린 물을 세게 잡아 흔들면 안 되지 않나? 마음도 똑같네. 박 노인은 그 말에 조금 미소를 지었다. 비유가 언뜻 단순해 보였지만 이번엔 그 단순함이 오히려 깊이 있게 느껴졌다. 그러자 노인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내려놓는 법을 알기 위해선 먼저 마음속에 두 개의 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두는 방, 다른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두는 방.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 이 두 방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평생 어지럽지. 박 노인은 그 비유를 상상했다. 마음속에 두 개의 방. 그리고 그 방이 섞여 있다는 모습. 묘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었다. 첫 번째 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내가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손에 있는 것들이지. 노인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 이미 지나간 일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젊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 나이듦, 병, 자연의 흐름, 세상의 변화. 박노인은 말없이 그의 말을 따라갔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은 평생 두 번째 방에 있는 것들을 첫 번째 방에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피곤한 겁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지. 노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저절로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진 마음은 저절로 불안해지네. 그래서 내려놓기란 결국 두 방을 정리하는 작업일 뿐이네. 박노인은 순간 자신이 너무 오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후회, 아내에게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죄책감,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두려움, 나이가 들에 대한 받아들임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헤매는 혼란.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안을 꽉 쥐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박노인의 표정을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 자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감정들, 그 걱정들, 그중 절반은 아니. 어쩌면 절반보다 더 많은 부분이 사실 자네가 놓아도 되는 것들일 가능성이 크네. 놓아도 되는 것들. 박노인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긁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걸 실제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했네. 박노인이 눈을 올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연습? 그렇지. 노인은 말했다.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평생 흔들리는 법이네. 노인은 허리 뒤로 손을 짚으며 자세를 조금 바꾸었다. 그리고 한층 낮은, 그러나 더 깊이 울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네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세 가지 연습을 들려주려고 하네. 이건 옛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방법이지. 잘만 익히면 자네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걸세. 박노인은 무심코 숨을 고르고 등을 곧게 세웠다. 자신도 모르게 듣고 싶은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좋네. 첫 번째 연습부터 이야기해보지. 그리고 고요한 산바람 사이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노인은 박노인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을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오래전부터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첫 번째 연습은 사실을 사실로만 보기라네. 박노인은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사실을 사실로만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네. 사실에 해석을 붙이고 그 해석에 또 감정을 붙이고 그 감정이 또 두려움을 만들지. 결국 마음은 사실보다 해석 때문에 더 흔들리는 법이네. 그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찻잔을 들어보였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떨어뜨렸다 치세. 사실은 뭐지? 잔다 깨졌다,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지.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지.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리는 건가? 이러다가 더 큰 걸 실수하면 어떡하지? 박노인은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천천히 이어갔다. 사실은 단 하나. 찻잔이 깨졌다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해석을 덧칠하고 그 해석 위에 감정을 얹고 감정 위에 두려움을 만든다네. 결국 마음을 흔드는 건 찻잔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 박노인은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실제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적이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노인은 아주 오랫동안 그 정적을 기다려왔다는 듯 다시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는 해석이 더 늘어나지. 왜냐면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더 강하게 해석해버리네. 하지만 그 해석들이 과연 사실보다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은 아니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요즘 느끼는 불안도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가능성이 크네. 박 노인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마치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화살처럼 정확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었으니 걱정해야 한다. 내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 앞으로가 더 두렵다. 이 모든 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네. 단 한 가지의 사실도 없다네. 박 노인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노인은 박 노인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의 절반은 바로 이거라네. 사실이 아닌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 말은 오래된 방의 먼지를 털어내듯 시원하게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러자 노인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아주 간단하네. 어떤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묻는 걸세.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붙인 생각인가? 그 말은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동시에 상당히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방 안에 뒤엉켜 있던 실타래 중 하나가 살짝 풀리는 느낌. 만약 사실이라면 노인은 말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손에서 놓아도 되는 것일세. 박 노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평생 쥐고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었으니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바람이 지나갔다. 박 노인은 평상에 앉아있는 자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딘가 더 가벼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명료해진 것만 같았다. 노인은 자리에서 허리를 약간 폈다. 그리고 마치 다음 페이지를 넘기듯 담담히 말했다. 좋네. 이제 두 번째 연습을 들려주지. 박 노인은 자세를 바로 하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노인은 잔잔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두 번째 연습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네. 그리고 그 말은 박 노인의 가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두 번째 연습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네.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처럼 조용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박 노인은 자연스럽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노인의 말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때는 언제인지 아는가? 노인이 물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네.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는 단 하나뿐이라네. 그 사람이 지금에 있을 때지. 박 노인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대부분의 후회는 과거에서 오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아주 신기하게도 한 번에 한 방향밖에 보지 못하지.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과거를 보면 아프고 그러나 지금을 보면 편안하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엔 대부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자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일 중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박 노인은 그 말을 곱씹었다.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느껴지고 따뜻한 차향이 올라오고 앞에 노인이 앉아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를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은 단 하나도 현실이 아니었다. 그러게요. 박 노인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노인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네. 아주 간단하지만 삶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하지. 노인은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펼쳤다. 이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걸세. 그는 한 손가락씩 접으며 설명했다. 먼저 자네의 몸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감각 하나를 찾게. 예를 들면 숨의 흐름, 바람의 온도, 발바닥의 느낌, 찻잔의 따뜻함. 그 중 하나만 잡으면 되네. 박 노인은
자신 무릎 위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움직임에 가만히 집중했다. 노인은 그것을 눈치챘다. 좋네. 그리고 그 감각을 10초만 바라보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밀지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고, 감각으로만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되네. 박노인은 바람, 숨, 차향 그것을 잠시 느끼기만 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웅성거리던 생각들이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가? 노인이 물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신기하네요. 잠깐이었는데 마음이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걸 돌아오는 연습이라고 부른다네. 왜냐면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니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되네.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오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흘러가지. 박노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온 세월 동안 그가 품어왔던 무수한 후회와 불안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가뿐했다. 노인은 자리를 조금 고쳐 앉으며 말했다. 좋네. 이제 첫 번째 연습과 두 번째 연습 둘 다 배웠으니 자네의 마음이 한결 넓어졌을 걸세. 그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제 세 번째 연습을 알려줄 차례군. 박노인은 벌써부터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듯 몸을 곧게 세웠다. 노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세 번째 연습은 마음을 다루는 가장 깊은 방법일세. 그리고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울려 퍼졌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허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치 박노인의 마음속까지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침묵이었다. 박노인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처럼 방 안은 잔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세 번째 연습은 마음을 붙잡지 않는 법이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붙잡지 않는 법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자네, 물속에 있는 돌을 꺼내려고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손을 꽉 쥐면 돌을 잡을 순 있지만 동시에 손에 힘이 들어가서 물이 더 흐려지지. 물이 흐려지면 돌이 제대로 보이지 않네. 박노인은 눈을 깜빡였다. 그러니까 너무 꽉 쥐면 더 흐려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노인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마음도 똑같네. 자네가 어떤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감정은 더 짙어지고 더 무거워지지. 두려움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외로움을 붙잡으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분노를 붙잡으면 그 분노가 자네의 온 하루를 삼켜버리네. 그는 잠시 박노인을 바라봤다. 그동안 자네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었나?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이 이미 떠올랐다. 후회, 그리고 불안. 노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아 두는 데 있네. 지나가야 할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서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지. 그 말은 박노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듯 했다. 그는 그동안 감정이 저절로 오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감정이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놓지 않아서 오래 붙잡힌다는 것.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정은 날씨와 같네. 구름이 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잠잠한 날도 있지. 하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네. 감정은 구름이지만 마음은 하늘이라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구름이 지나가도록 두면 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단 하나, 구름에 손을 뻗어 잡으려 하는 거지. 박노인의 눈빛이 서서히 풀렸다. 노인의 말은 비유였지만 너무나 명확했다. 그동안 그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억누르고, 지워버리고,
때로는 혼자 삼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감정을 붙잡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박 노인이 물었다. 노인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법은 간단하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었다. 마치 손바닥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게. 그 새를 쥐려고 하면 도망가고 꽉 잡으면 다치네. 하지만 그냥 손바닥에 가만히 두면 새는 잠시 있다가 스스로 날아가지. 박 노인은 그 비유가 놀랍도록 마음에 와닿았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많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줄고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 그럴수록 감정을 붙잡지 않는 법이 중요하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장 깊은 기술이니까. 박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서 오래된 후회와 불안이 조금은 희미해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세 가지 연습을 익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훨씬 가까워질 걸세.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미 자네는 반은 해내고 있다네. 그리고 그 말은 박 노인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위로처럼 자리 잡았다. 노인의 말이 끝난 뒤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박 노인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재정렬되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들이 한 올 한 올 매듭을 풀듯 마음속 무질서가 정돈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노인은 그 변화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조금 기다려 주었다. 그 기다림마저도 온화했다. 마치 누구나 자기 속도로 숨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잠시 후 박 노인은 얼굴을 들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이제 알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네. 그 말에는 묘하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박 노인의 귀가 더 크게 열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다. 노인은 창문 너머로 흐르는 오후 햇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방 안을 조용히 덮고 있었고 먼지들이 그 사이에서 가볍게 춤을 추었다.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본 뒤 노인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걸으려면 자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네. 박 노인의 눈이 조금 더 깊어진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건 바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라네. 박 노인의 눈이 느리게 깜빡였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지. 젊을 때는 잘 살아보려고 몰아붙이고, 중년엔 책임 때문에 몰아붙이고, 나이가 들면 이만큼 살아놓고도 못 해낸 게 많다며 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노인은 박 노인의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말일세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부드러운 손길을 원하게 되어 있네. 너무 몰아붙이면 그 마음은 자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굳어버리지. 박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말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다. 자신이 견뎌온 고단함, 스스로에게 던졌던 지나치게 무거운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자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라네. 그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박 노인은 마치 누군가에게 어깨를 토닥임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흔할지 몰라도 박 노인에게는 너무 멀었던 말들.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타인이 아니라 자네 자신에게서 나온다네. 그 말은 조용히 방 안을 떠돌았다가 박 노인의 가슴 속에서 깊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박 노인 스스로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어딘가 모르게 숨이 가벼워지고 깊은 곳에서 막혔던 매듭이 풀리듯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노인이 천천히 덧붙였다. 자네는 이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알게 되었네. 남은 건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지. 박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오래된 응어리가 풀릴 때 나오는 진짜 고백 같은 말이었다. 노인은 박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법이니까.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실내로 스며들었다. 부드럽고 잔잔하고 오래 머무는 바람이었다. 박 노인은 그 바람을 느끼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박 노인은 작은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전의 햇빛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잔잔한 소리를 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잡음 같은 그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은 허무한 휴식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그는 며칠 전 들었던 한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마음을 붙잡지 않는 법,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비. 단순한 조언 같았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열쇠가 되었다. 생각보다 쉽게 그 열쇠들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다.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스치자 박 노인의 가슴 속에서 작은 감정이 떠올랐다. 허전함, 그리고 아주 약한 두려움. 이렇게 느려져도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전에 그는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억누르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물 위로 올라오는 작은 기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듯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감정은 잠시 머물다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듯 잦아들었다. 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자 자연스럽게 떠내려간 것이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정작 편안함이란 없지. 노력보다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이해한 듯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평화로운 장면 속에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앞으로의 삶은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되겠지. 무게를 잔뜩 지고 살던 시간보다 지금처럼 천천히 흐르는 순간에 머무는 일이 더 풍족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산책로를 걸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숨결은 깊고 안정적이었다. 걸음의 리듬에 몸을 맡기자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아껴주며 살자. 거창한 목표도 남에게 보여줄 약속도 아니었지만 그의 남은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중요한 다짐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햇빛이 그의 얼굴에 따뜻하게 닿자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 햇빛, 새소리, 땅의 단단한 감촉.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는 조용한 평온 속에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